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자 수양론의 불교적 해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 주자 수양론의 변천 동기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자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 수양론을 정교하게, 정교하게 다듬어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기의 글과 만년의 글 사이에도 차이가 보이고요. 그래서 초기의 글에만 의존해서는 주자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천하는 과정을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수양론의 변천의 근본 동기는 천리체인의 의지입니다. 즉 천리를 어떻게 체인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주자 자신에게서도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1차로 주자는 처음에 미발심에서 천리를 체인하고자 했으나 실패합니다. 미발심에서는 천리가 발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은 천리를, 즉 미발인 천리를 체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2차로 이발심에서 천리를 체인하고자 했으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발심을 관찰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은 기상을 마음의 기운 상태 또는 기분 상태를 급박하게 하고 찰식된 마음은 이건 이발심이니까요. 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차로 미발 함양법을 선택합니다. 미발심과 미발성을 함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미발심에서 천리를 직접 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이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에 의해 천리가 스스로 함양되도록 하는 것이 미발 함양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주자 수양론의 형태는요, 경물국리로 천리를 체인하고 미발 공부로 천리를 함양하며 이발 공부로 천리의 단서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물일체의 기상과 본체로서의 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발의 기상, 미발의 기분 상태, 미발의 기운 상태는 만물이 동체이다, 동일한 몸체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자는 선학을 떠나 잠시 참선을 공부했습니다. 주자가 이 선학을 떠나 유학에 입문하면서 24세부터 이통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합니다. 이로써 주자는 양시, 나종원, 이통의 전승계통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전승계통은 도남학화로 불리는데 주희는 이통 선생의 행장을 설명하면서 살아생전의 그 행적을 설명하면서 도남학파의 종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 선생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고요함 가운데서 대본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하셨으니 미발대의 기상이 분명하면 곧 사물에 처하고 응함이 저절로 절대 만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산, 양시 문화에서 내려오는 종지이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고요함 가운데서 대본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대본은 중을 말하죠.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중야자 천하지 대본이라 해서 이 중이 대본으로 미발이 중이자 대본으로 말해진 것입니다. 미발과 중 대본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하셨다. 체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어진 설명이 미발 때의 기상이 분명하면 이라고 해서 이때의 대본이나 중을 미발 때의 기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미발 기상의 체인을 통해 도달하는 경지는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선학자와 유학자에게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유학자 진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리학파들은 선불교와는 그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들은 심리적 체험을 인품과 심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체험자는 종교적 심리의 경지가 아닌 도덕적 심리의 경지를 추구하는데 그 체험의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체험 방식은 같더라도 종교인으로서 얻은 체험은 신과 동체가 되고 리학파로서의 체험은 개인과 만물이 동체가 되는 경지에 이른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죠. 종교인으로서 그럼 불교도라면 그 어떤 체험이 붓다와 동체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과 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쓰여진 것이네요. 리학파로서의 체험은, 즉 유학자로서의 체험은 개인과 만물이 동체가 되는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만물동체 또는 여물동체라는 표현에 의해 설명되는 경지인데요. 주자가 본 선불교와 유교의 각고 다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원래 이 일, 유학과 선학은 거의 유사하며 따져보면 차이가 아주 적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큰 지위를 차지하는데 요즘 배우는 이는 원래 선을 알지 못하고 선을 하는 이는 또 학문을 알지 못하여 서로 배격은 하나 모두 아픈 곳을 찌르지 못하니 역시 우스운 일이다. 그러니까 주자는 스스로 선도 했고요. 학문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선불교는 선은 행하지만 학문을 하지 않고 유학자들은 주자가 보기에 학문은 하지만 선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니 그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유학은 선과 더불어 학문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이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만물과의 동체라는 표현이 어떤 궁리론적 함축을 갖는가, 어떤 연구론적 함축을 갖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시 견해는 마음에서 이치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지는 경물에 있지만 사물을 모두 연구하기는 본래 불가능하니 몸을 돌이켜 성질하게 하면 천하 만물이 나에게 있다. 구체적으로는 천하 만물의 이치가 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겠지요. 양시는 경물이 아닌 정자를 통한 궁리,
가능성을 논한 것인데, 이런 가능성은 나와 만물과의 동체를 나와 만리와의 동체로 이해하는 안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경물은 사물에 직접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신은 정자 한가운데서 이 공리, 이치의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입장에 대한 주자의 견해는 마음에서 이치 탐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래의 귀산 선생 등의 지론은 이와 같은데, 곧 몸을 돌이켜 성실하게 하면 천하 만물의 리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만물의 리는 모름지기 그대가 일일이 쫓아가서 보고 이해해 가는 방법이 옳다. 어찌 몸을 돌이켜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천하 만물의 리가 저절로 나에게 갖추어질 것이며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공부가 이치 공부가 된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이치 공부는 경물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주자는 미발기상의 체인은 만리의 체인일 수 없고, 만리의 체인은 오직 구체적인 경물 공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셈입니다. 양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정호인데요. 정호의 주장은 나와 만물의 동체가 바로 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호의 문장입니다. 배우는 이는 모름지기 먼저 인을 인식해야 한다. 이걸 식인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이란 혼연하여 사물과 동체인 것이고, 의와 예, 지, 신이 모두 인이다. 인의 예지신 오상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모두 총괄하면 인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 성과 경으로서 이것을 보존할 따름이다. 방자후 검속할 필요도 없고, 점검하여 단속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궁구하여 찾아야 할 필요도 없다. 만약 마음이 게으르면 방지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으면 방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치를 아직 얻지 못하였다면 모름지기 그것을 궁구하여 찾아야 한다. 인을 궁구하여 찾아야 한다. 그러나 보존함이 오래되면 저절로 인이 밝아질 것이니 어찌 궁구하여 찾음을 기다릴 것인가. 이 도는, 인이라는 것은 사물과 대립하지 않고 크다는 말도 이것을 이름짓기에 부족하다. 천지의 작용이 모두 나의 작용이고, 맹자 또한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름지기 몸을 돌이켜 성실하게 하면 큰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정호는 사물과의 동체가 인이고 어짐이고, 이 같은 인이 의, 예, 지, 신을 포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물동체가, 즉 사물과 내가 동일한 몸체이다, 또는 만물과 내가 동일한 몸체이다 라는 것이 인을 체험한 내용인지, 아니면 인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또 인의 체인 자체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호의 식인설에 대한 우노 데스도의 비판이 있게 되는데요. 현대 철학자죠. 일본의 정호 식인설의 의의는 인의 실현의 용이성에 대한 주장이지만 정호 식인설의 한계는 인의 체인의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노 데스도의 문장입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체득해야 한다. 그것을 체득하고 나면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그것을 보존하면 될 뿐이지 이기심을 체크하고 막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랑을 실현할 방법을 연구하여 찾을 필요도 없다고 갈파한다. 누가? 정호가요. 간단하고 명쾌하여 화죽지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을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호는 다만 학생은 반드시 사랑, 인을 체득해야 한다고 말할 뿐 아무런 구체적인 방법도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는다. 흡사, 선불교에서 자신의 본성을 알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고 갈파하는 것과 같다. 본성을 알면 이렇게 설명할 뿐 본성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선불교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경지가 높은 자, 즉 천재들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호는 인의 체득의 중요성과 인의 실현의 용이성을 강조했지만 그는 인의 체득의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체득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물에서 경물로만 체득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호가 말한 이는 미발기상의 체험을 말하는가, 즉 미발심의 체험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 체험에 대한 어떤 이성적 규정에 해당하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호가 말한 이는 미발기상의 체험에 대한 순수한 서술이라기보다는 그 체험에 대한 이성적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유학자 진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삼는다. 이는 혼연히 만물과 한 몸이다. 라는 정호의 말은 모두 일종의 이성적 경지를 표현한 것이며 그 중에는 심리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리 체험이라는 것은 미발 기상, 미발심의 기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성적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미발심이 이성적으로 규정한다면 나와 만물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정호는 바로 이성적 경지를 만물동체, 여물동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발기상의 체인은 만물과의 동체의 체인이지만 천리의 체인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미발기상에서는 이치의 체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발심 상태에서는 이치가 발현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럼 발생되지 않은 이치를 체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정순과 주자의 문답입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미발의 때에 당연히 리와 의로 이치와 의로움으로 함양해야겠지요. 주자가 대답합니다. 미발의 때에는 리와 의를 붙일 수가 없어요. 리가 있고 의가 있음을 알자마자 곧 이발입니다. 이발심이 등장한다는 것이네요. 이때에는 리와 의의 근원이 있는 것이지 리와 의라는 조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발심 상태에서는 또는 미발심 속에는 리와 의의 근원이 있는 것이지 리와 의라는 조목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에 대한 하나의 주제가 엄숙하면 함양 공부가 있게 됩니다. 리와 의에 대한 함양 공부가 된다는 것이네요. 질문입니다. 미발의 때 또는 미발의 즈음에 인식해서 구별함을 더하여 네 가지 인의 예지가 각기 떨어져 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자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미발에서 인식하고 구별하나요? 또한 다만 이것들을 보존하여 그 안에 있게 하고 곧 이렇게 함양해 갈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그 발현이 미발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 이것들을 보존하여 그 안에 있게 한다. 미발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있게 함양해 갈 뿐이다 라는 것이네요. 함양이 잘 이루어지면 인의 예지의 발현이 인의 예지 자체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과 유사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측은지심은 인 자체가 아니라 인의 발현 상태이지요. 인의 예지는 사덕 또는 사성 이렇게 말하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 이 네 가지는 사단지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는 인 자체이고 측은지심은 인의 발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건 맹자의 견해이고요. 애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사랑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것은 인 자체가 아니라 인의 발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자의 표현입니다. 상체라는 사람은 지각이라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만물과 내가 동체임을 지각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각은 인 자체가 아니라 인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여 인을 너무 무겁게 규정한 것이라고 주자는 말합니다. 인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각이지 지각 자체가 인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오와 양시의 만물과의 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이 만물과의 동체는 인 자체가 아니라 인이 최대로 발현된 상태를 의미하여 인을 너무 느슨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주자는 말합니다. 주자 자신의 문장인데요. 문답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코상학자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애라는 글자로서 인을 말하는데 어째서입니까? 대답. 상체가 인을 지각이라는 글자로 말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곧 선을 말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음. 규산이 도리어 측은이라는 두 글자로 인을 미루어 가는데 어떤가요? 대답. 규산은 만물과 내가 하나로 된다는 것 등을 말하는데 그 설명은 역시 너무 느슨합니다. 물음. 이것은 도리어 인의 체가 아닙니까? 대답. 이것은 인의 체가 아니라 인의 량, 분량, 수량, 크기입니다. 인한 사람은 원래 지각할 수 있지만 지각을 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한 사람은 원래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자 당시에 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체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자 수양론의 탈불교화 과정 중에서 미발 체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만물 동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자 수양론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